반갑습니다. 비비랜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승장을 얘기하는 불, 그리고 하락장을 얘기하는 베어, 앞에 있는 절자 비비를 따서 매수와 매도가 싸우는 대지라는 뜻으로 회사의 이름을 명했습니다. 비비랜드의 경영팀은 지금 현재 강남 삼성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술팀은 가산 디지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비랜드 플랫폼에 문제가 발생 시 대응이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비 차트를 이용하실 때 실시간 시그널의 두 가지 경우 수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봉이 실시간 생성이 됐을 때 그 자리에 시그널을 주는 경우입니다. 영상 조금만 더 보실게요. 지금 타점이 나왔습니다. 저때 진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지지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져서 지금은 절대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봉이 마무리 시 생성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봉으로 옮겨가면서 바로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이때는 리테스트로 내려왔을 때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모든 타임프레임 안에서 위쪽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시그널이 생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타이밍이 지났을 경우에 캔들이 더 생성된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 다음 시그널을 기다리십니다. 현물과 선물의 시드 자본금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총 시드가 1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초기 진입은 무조건 10%만 진입을 하셔야 돼요. 프랙탈이 일어나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100%의 물량을 다 들었을 때 손절 라인 10%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최대의 시너지 효과와 내 자산을 지켜내는 매매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운영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선물과 현물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시드 관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실전으로 이더리움 차트 15분 그리고 플루업 차트 15분 동영상 리플레이를 보시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꼭 이해가 되실 때까지 복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15분 하락 시그널이 지금 등장해 있어요. 실시간으로 나왔죠. 저희는 여기서 하락 시그널 숏의 포지션에 진입할 겁니다. 자, 방향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첫 번째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합니다. 수급이 일어나서 급상승을 해요. 근데 다음 시간이 딱 됐을 때 시그널이 이동을 했어요. 그럼 추가 매수를 준비하시든 추가 매수 타이밍 지금 저항선 여기 그리고 위쪽으로 붙어서 더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그널이 또 옮겨갔어요. 세 번째 등장이죠. 저항선 근처니 위쪽에 있는 저항선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또 합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10%, 10%, 20%, 20%, 20%, 40%의 물량을 들고 있어요. 지지선 깨지고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깨져버립니다. 결국은 단기 추세선까지 내려와서 저희는 50%의 익절을 할 거예요. 근데 10%의 물량을 들고 있을 때보다 수익은 훨씬 많아요. 왜냐? 우리는 10%가 아니라
40%의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50%의 익절을 한다고 해도 배수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50%의 물량을 들고 있으니까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이버전스 3번을 이동을 하면서 저희 엔진이 3번을 이동을 해줬어요. 저에게는 하락의 힘이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지선에서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항선까지 갈 힘이 없어요. 매도세가 이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밑에 보면 하얀색 실선이 보일 거예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단기 추세선은 이미 저항으로 바뀌어버린 상태예요. 큰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뚫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첫 번째 시도했고 지금 두 번째 시도 돌파 시도합니다. 근데 실패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올라가지만 돌파 시도를 하지만 실패합니다. 차트는 세 번의 저항이 만약에 뭔가 트라이를 해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락의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이때 5분 차트에서 상승 시그널이 등장을 했고 30분 차트 지지선 가격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나머지 익절을 하고 나올 거예요. 상황을 좀 지켜보면 여전히 지금도 단기 추세선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상승 시그널이 등장을 했어요. 5분에도 상승 시그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15분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롱 포지션에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돌파 시도합니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지지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쪽에 있는 저항선 실선까지 가지 못해요. 힘이 모질라죠. 그래서 다시 내려오고 단기 추세선 지지를 받는 것처럼 저 섹터에서 계속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힘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켜보실게요. 확실한 방향성이 안 나오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라는 건 평행으로 가격이 별다른 큰 이격이 없이 저선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순간 저희 엔진이 시그널을 옮겼어요. 상승 시그널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기다려 봅니다. 위쪽으로 상승해서 단기 추세선에 가격이 닿으면 저희는 50% 익절을 할 거예요. 저항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50% 익절을 합니다.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단기 추세선 위에 있는 첫 번째 실선 저항 가격을 치고 힘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 쳤죠. 결국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나머지 물량 저희는 50%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 하락을 합니다. 다음 플로우 차트예요. 자, 하락 시그널이 실시간으로 등장을 했어요. 저희는 진입합니다. 근데 밑으로 쫙 떨어지는 가든 다시 말아 올렸는데 결국은 각 지지선에 지지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 지지 가격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는 50% 익절을 할 거예요. 하락 기운이 너무 세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반대쪽 시그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까지 저희는 익절을 하고 마무리를 하죠. 시그널이 옮겨갔어요. 상승이. 그러면 위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고 방향성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 두 번째 앞 시간대봉을 보고 참고로 해서 수익을 실현해 볼 겁니다. 해달라 1시간 차트인데요. 저기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하락 시그널이 있어요. 저기서 우리가 숏에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을 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익절 구간은 저 구간이 됩니다. 저 구간에서 50% 익절 구간을 갖고 그 다음에 30분 봉 매수 시그널 참고해서 나머지 50%를 익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1시간에 진입을 했을 때 앞에 프레임, 앞에 있는 프레임들 30분이나 15분, 5분에서 30분을 봤을 때 반대쪽 시그널이 등장을 했을 때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셔도 됩니다. 또는 아니면 우리가 1시간에 진입을 했는데 상승 프레임이 나오긴 했잖아요. 30분에. 하지만 하락의 힘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됐을 땐 그때는 1시간 내에 반대쪽 프레임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이미 우리는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50% 익절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많이 하락한 상태라 심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30분 차트에서 반대쪽 시그널이 나왔다고 해도 저기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1시간의 하락 시그널을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RSA부터 시작해서 MACD, OBV, CCI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거래량을 담고 있는 지표도 있고 다른 거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 비비랜드 트레이딩 팀에서는 이 노하우가 집약된 지표 값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소수의 유명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지표와 그 지표 값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또 많이 진행을 했고요. 수년간 실제 검증 트레이딩을 통해서 승률이 좋은 지표값 도출을 했고 검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15개의 보조 지표에 다이버전스와 20개 이상의 주요 보조 지표를 포함해서 시스템을 엔진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BB 차트 내에서 시그널이 저렇게 발생이 합니다. 저 시그널로 인해서 우리는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5개의 다이버전스와 20개 이상의 주요 보조 지표들을 그 데이터를 그냥 둔 게 아니라 그 코딩 값을 저희가 AI에다가 도입을 합니다. AI에다가 인공지능에 저희 엔진 이름인 비룩스 28에 데이터 값을 넣고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강화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저 말뜻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정확한 시그널을 주겠죠. 강화 학습을 하니까요. 비룩스 28이 그리고 매 2초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시그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BB 차트를 저희 차트를 보실 때 실선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 실선은 뭐 차트를 조금 많이 보신 분들은 저거 이동평균선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동평균선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매물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두 가지 오실레이터 값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건 저희 회사 자체 기술이라 지금 언급드리기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요. 결과론적으로는 저거는 그냥 실선이 아니라 네 가지의 보조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실 때 중요한 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은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위쪽으로 저 굵은 선에 닿을 때는 캔들 기준으로 위쪽이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저항이 됩니다. 저항이라는 거는 맞고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방금 저항 역할을 했던 그 자리가 캔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밑에 캔들 기준 밑에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에 성공해서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하겠죠. 그러면 상승을 했으면 그 위에 있는 저항값에 가야 되잖아요. 점점 그 저항값으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올라가서 결국은 그 저항값에 도달을 해요. 도달을 하는 순간 돌파가 안 되고 저항가격에 도달하고 저항받고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합니다. 돌파에 실패한 거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음 폭이 진행되는 재시도를 했지만 안 돼서 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지지 가격에 도달에 성공했지만 저항 돌파 후 재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항선은 가격이 저항선에 닿았을 때는 하락할 확률이 높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항상 지지냐 저항이냐를 보실 때는 캔들의 위치 기준으로 캔들 위쪽에 있는 거는 저항, 캔들 밑에 있는 건 지지.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저희 BB 차트 우측에 있는 가격 표시로 이렇게 선이 뚜뚜뚜뚜 보이게 다 보이실 거예요. 저 선으로 실시간 지지와 저항의 가격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가격이 즉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가격인 거예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필수적으로 저희 차트를 보실 때는 암기해 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선의 굵기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의 확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게 다르다? 확률이 다르다. 가장 두꺼운 선은 세력선이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자, 옆에 지금 차트 그림을 보시면 단기 추세 굵은 선, 그리고 실선,
그리고 세력 위아래에 있는 실선 2개, 그리고 세력선 보이실 겁니다. 단기 추세 굵은 선은 50에서 60%의 확률로 저 역할을 하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실선은 60에서 70%, 세력선 위아래 실선은 70에서 80%, 그리고 세력선 제일 두꺼운 저 세력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본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단기 추세선 있는 저 끝에 있는 방향은 저 선은 진행 방향이 엄청나게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 끝에 화살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BB차트 시그널과 실시간에 보이는 실선으로 인해서 방향성과 가격을 알게 됐어요. 차트를 저 2가지로 저희들은 굉장히 기술적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B 차트를 이해하는 순간에 엄청난 수익률 누구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물과 선물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물은 오직 가격이 상승해야지 수익을 실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 솔직히 장이 너무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 상승의 기운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상승을 요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조금 의구심도 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장이 한참 좋을 때, 굴장 때 코인들 여러 가지 이렇게 사놓으신 분들은 솔직히 뭐 1억을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지금 그 금액이 한 70%에서 80% 정도는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정말 지옥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2번째, 선물은 상승과 하락의 모두 수익이 실현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단점은 강제 청산의 위험이 존재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제 청산에 대한 위험, 저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희 BB 차트를 이해하고 정말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방향성과 가격을 알고 있는데 저희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리고 선물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물과 동일합니다. 선물이 마냥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현물과 선물에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겁내지 마시고 선물이 훨씬 유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현물은 상승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은 상승과 하락에 모두 수익이 실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선물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의 슬로건이에요. Now you can do it together.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비비랜드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